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그 디톡스에도 도움이 되는 경락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손과 팔 그리고 어깨까지 경락, 경혈, 근육을 스스로 셀프 경락 마사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굴과 마찬가지로 어깨부터 팔까지 독소가 빠지고 혈액순환이 되고 이러면 경락 기운이 잘 흘러가게 되므로 이렇게 손, 손목, 팔뚝, 어깨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불편함이 있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요. 이 방법을 따라 하시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따뜻해지는 것을 손끝까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몇 가지 한의학적인 지식을 그렇게 뭐 깊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알아두시면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몸에는 총 12가지의 경락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손에는 6개, 발에도 6개 이렇게 총 12가지의 경락이 흐르고 있는데요. 손에서는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까지 각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손가락에서 각 2개의 경락이 이렇게 흐름으로 인해서 총 6가지의 경락이 흐르게 된다고 하네요. 이 경락들은 몸 안으로 들어가서 오장육부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6가지 경락들 중에서 가장 힘센 곳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손끝에 있는데요. 한의학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으면 손끝만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만져주면 우리 몸에 어딘가는 6가지 경락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전부 다 건드리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첫 번째 엄지손가락, 손 이렇게 있으면 손톱 끝부분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경락들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자극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잡아서 손톱 끝부분으로 살살살살 엄지손가락을 반대쪽 엄지검지로 이렇게 잡으시고 끝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만지면 돼요. 아픈 듯 하지만 그렇다고 막 되게 아프지는 않고 좀 시원한 정도로 딱 이 정도 느낌으로 만져주시면 자극도 되고 또 효과도 있으면서 큰 통증은 없어서 좋아요. 자, 이 엄지손가락은 특히 안쪽 부분에 이 경락이 흐르게 되는데 수태음폐경이라고 한대요. 내 몸속에 폐 쪽으로 가는 경락이 흐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끝에 이렇게 잘 만져주면 폐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기관지라든지 호흡기뿐만 아니라 이 폐 기능은 또 피부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대장 기능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손가락 끝도 특히 대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만져주시면 대장을 자극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장이 예민하신 분들 이 부분을 좀 더 정성스럽게 만져주셔야 되겠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세 번째 손가락, 수벌음심포경이라는 경락이 흐르고 있는데요. 심포라는 말은 우리 몸에서 심장, 즉 심혈관계의 모든 기능을 보조해주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심포라는 말 있잖아요.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심포 경락은 정서라든지 우리 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경락이 되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겠죠? 자, 네 번째 손가락, 여기는 수초, 양삼, 초경이라는 경락이 흐르고 있는데 삼초는 현대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순환계 그리고 소화기계, 호르몬계까지 다 아우르는 어떤 기능을 갖춘 완전 멀티 경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몸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다 바로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락이 된대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러면 네 번째 손가락을 꾹꾹꾹꾹꾹꾹꾹 이렇게 돌려가면서 만져주면 정말 좋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에는 2개의 경락이 흐르는데 손가락 안쪽에는 수소음신경이라고 해서 심장과 관련된 경락이 흐르고 바깥쪽에는 수태양소장경이라고 해서 소장과 관련된 경락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심장은 심혈관계 전체를 관장하기도 하는데 또 이 마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아주 깊게 받거나 아니면 자율신경계가 안 좋아지거나 그래서 막 불면증까지 이어지거나 이럴 때 심장과 관련된 경락을 자극하게 되고요. 특히 소화기관의 소장은 면역과 관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면역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하복부 앞에 방광, 뒤 여성의 자궁과 남성의 전 뒤쪽에 있는 대장, 이 부분이 따뜻하지 않을 때 소장 경락을 자극해주면 따뜻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소장 경락은 또 척추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몸 뒤쪽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손가락 끝만 자극을 해줘도 정말 모르겠으면 그냥 만져만 주세요. 그래서 손끝이 벌써 찌릿찌릿하면서 말초 혈액순환이 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어떠신가요? 그 다음엔 양쪽 끝에 손을 이렇게 잡고 쭉 늘려주는 걸 할 건데요. 양쪽 손을 잡고 이렇게 쭉 늘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 끝이 스트레칭이 되겠죠. 그래서 호흡을 하고 내쉬면서 5초에서 6초간 이렇게 버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한 3번에서 5번 정도 천천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손가락 끝을 잘 만져줬으면 이번엔 손과 팔에 있는 경락 중에서 좀 주요한 부분을 자극을 줄 건데요. 특히 이 경락, 경혈 강의 많이 들어보시는 분들은 합곡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모았을 때 여기 가장 높이 솟아오르는 이 부분에 있는 혈자리 있죠? 이 부분을 합곡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몸의 기운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운이 없어서 말 그대로 기력이 떨어져요. 피곤해요. 소화가 안 돼요. 기운이 없어요. 눈이 침침해요. 기운이 없어서 기억력이 떨어져요. 우리 몸에는 기운만 세포로 전달이 되면 기운이 살아나잖아요. 그걸 살아나지게 하는 경혈이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꾹꾹 눌러주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손을 오므렸다가 폈다가 오므렸다가 폈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자극을 좀 더 강하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5번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손목을 잡고 이렇게 쓸어주세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슥슥슥슥. 그 다음엔 손바닥을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잡고 손을 쥔 다음에 5번을 크게 하나, 둘, 셋, 넷, 5 쫙쫙 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목을 빙글빙글 돌려주시고요. 그냥 이렇게 꽉 눌러서 피가 안 통한다 이런 느낌 정도로만 눌러주신 상태에서 안쪽으로 5바퀴, 반대쪽으로 5바퀴씩 천천히 돌려줍니다. 이러면 손끝에 있는 경락들이 쭉 모여서 손목을 통해서 안쪽으로 크게 흘러가잖아요. 손목은 굉장히 중요한 경락이 지나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상시에 잘 만져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손목 안쪽에서 3촌 정도 떨어진 곳인데 여기 3cm에서 4cm 정도 이 떨어진 곳에 손을 꽉 쥐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인대 중앙 부분에 여기 내관이라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여기를 꾹 누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손을 쥐었다 폈다 그럼 이렇게 쑥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5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관혈 혈자리는 우리 몸 안쪽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소화기를 편하게 해주고 멀미라든지 입덧이라든지 이런 걸 편하게 해주는 혈자리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후계라는 혈자리인데요. 여기 소장경에서 쭉 내려와서 손을 이렇게 쥐었을 때 주름 끝이 만나는 이 부분이요. 여기가 후계라는 이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척추에 특히 영향을 많이 주고 몸이 불편하거나 일자목이거나 등이 뻣뻣하거나 허리가 안 좋을 때도 이 부분을 자극을 해주는데 한의원 가면 여기다가 침을 놔주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맞으면 벌써 어느새 허리가 편안해지고 또 목이 이렇게 쉽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후계라는 자리는 우리가 집에서 할 때는 여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손을 폈다가 오므렸다가 이걸 해주시면 자극이 훨씬 더 깊게 됩니다. 그래서 5번 정도 넷, 5 그 다음에는 손바닥 안쪽에 수소 음신경이 지나가는 곳에 이 부분이 소부라고 하는 혈자리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장을 도와서 심혈관계 기능을 좋아지게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 온몸에 염증을 줄여주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부라는 혈자리도 이렇게 손을 잡아서 오므렸다 폈다 이렇게 몇 번 해주시고 벌써 시원하죠? 그 다음에 3초경이 지나가는 여기 4번째, 5번째 손가락에 맞는 요 부위의 길 요 부분 있죠?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느 부분에서 중요하냐면 정서, 우리 몸의 스트레스. 그래서 감정의 상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자율신경이 안 좋아진 분들 있죠. 저 같은 사람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소화기관이 나빠진다든지 저 같은 사람 식은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든지 갑자기 열이 확 솟아오른다든지 그리고 잠을 못 자는 불면증 이런 증상이 생길 때 그럴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자율신경이 바로 잡아져서 스트레스 자체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또 그로 인해서 내 몸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혈자리가 바로 이 3초 경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쑥 들어가는 이 부분이 있을 건데요. 여기를 깊이 누르고 팔을 살짝 들었다 놨다 하거나 아니면 또 뒤쪽 부분의 어깨 부분을 잡고 들었다 놨다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서 경혈을 조금 더 깊이 자극해 주시고 어깨를 잡은 다음에 중지로 어깨 중앙을 딱 누르고요.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해보세요. 한 3번에서 5번 정도 도리도리 해주시면 이렇게 자극이 되면서 팔이 점점 더 후끈해지실 거예요. 흐름이 음경들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흐르고요. 양적인 경락들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손을 이렇게 움푹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얘네들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두들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 쳐주고 그 다음에 손등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다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손등이랑 이 손 칼날은 바깥쪽이니까 다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겨드랑이 부분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큰 관절 부위 모이는 부분들은 림프 절이 모여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마사지를 이렇게 살살살 풀어주세요 하면서 림프 마사지 다 해보셨죠? 그래서 이게 한의원 가서 직접 치료를 받으면 여기 이렇게 약침 같은 거 먹거나 아니면 추나 치료 이런 거 받을 때도 여기 한번 이렇게 손으로 칼날같이 이렇게 딱 잡아서 확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때는 손 안쪽 부분이 편안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꾹 눌러만 줘도 손끝에서 이렇게 림프절이 두근두근 하면서 이렇게 맥박처럼 툭툭 뛰는 거를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겨드랑이를 꾹 눌러서 안쪽 깊이 자극을 해줍니다. 3초에서 5초 정도. 1, 2, 3. 시원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을 편안하게 이렇게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팔만 지금 시범 보인다고 했는데, 굉장히 가볍고 따뜻해. 벌써 이 손끝도 되게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고요. 이쪽 나머지 팔도 같이 해보시면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어깨 안 좋으신 분들, 또 손끝이 시리신 분들, 수족냉증 있는 분들, 순환 잘 안 되시는 분들, 기타 등등 몸 안쪽 내장을 자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손과 팔, 어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이 방법이 가장 기본이고요. 무엇보다 독소가 빠지고 순환이 잘 되니까 벌써 시원하죠. 그래서 팔뚝 라인도 잡히면서 훨씬 더 날씬해도 보이고 이 디톡스도 되면서 외관성으로도 부종이랑 붓기가 빠지니까 좀 더 예뻐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오늘 영상 보셨으면 반대쪽 팔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막 뻣뻣하고 안 돌아가는 날 있죠.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데요. 바로 이럴 때 혈자리 지압부터 셀프 응급 마사지를 먼저 꼭 해보세요. 1번 후계. 이 후계혈은 손을 이렇게 꽉 쥐어보시면 여기 새끼손가락 옆에 2개 주름 보이시죠? 여기서 이 두 번째 혈자리가 후계입니다. 후계는 이 목 부분부터 뒤쪽 줄기 전체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혈자리인데요. 특히 목이 아래 위로 잘 안 움직일 때는 이 부분을 잡고 여기를 자극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아래 위로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 가끔 어떤 분들은 경락혈은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뭐 땡땡 근육은 함부로 마사지 하는 거 아닙니다 하시는데 여러분 내 손으로 내가 자가지압을 할 때는 그렇게 막 한의사 선생님들이나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처럼 그 혈점이나 그 포인트를 예리하게 자극할 수도 없고요. 또 스스로가 아픈 거를 못 견뎌서 저절로 강약 조절이 됩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부러질 정도로 세게 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자, 손가락보다 지압봉이나 경락 자극이 가능한 도구를 사용하시면 좀 더 섬세하게 자극이 먹을 거고요. 자, 손을 이렇게 세게 누르되 아주 고통스러운 정도 말고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소리 날 정도, 약간 곡소리 날 정도의 자극이 좋습니다. 목도 앞뒤로 살살 움직이면서 아래 위로 옆으로 혈자리를 자극해 주시면 꼭 전기 신호처럼 전기를 딱 혈자리 부분에 마치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그렇게 신호가 가는 원리예요. 저 지금도 이렇게 눌러주면서 얘기하니까 되게 아픈데 이렇게 눌러주면서 움직여주시면 뒷목 뻐근함 여기 있죠? 이것도 조금씩 풀리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중저입니다. 중저는 주먹을 이렇게 쥐었을 때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만나는 여기가 액문이란 혈자리인데요. 이 사이에서 위로 쭉 올라오다 보면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만나는 손가락에 뼈가 만나는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중저라는 혈자리예요. 혈자리에 연관된 신체 부위는 되게 다양한데 이 중저는 어깨 부분과 연결된 라인이기도 하지만 또 목하고 어깨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꿀팁이죠. 자, 이 부분을 꼭꼭 누르는데요. 여기는 자극이 좀 더 강하게 오죠. 하지만 뼈가 약한 부분이니까 조심해서 살살 눌러주세요. 아마 아파서 세게 누르긴 힘드실 거예요. 자, 손에서부터 팔을 통과하는 경락혈들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양쪽 옆으로 고개를 함께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여기 경혈을 누르주시면 효과가 더 큰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보통 목에 담이 왔다 하면 좌우 양옆으로 못 돌리거나 아니면 상하로 못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옆으로 안 되는 거는 좀 덜 아픈 거고 상하로 안 되는 게 정말 많이 아픈 케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한의원이나 병의원 이런 곳 전문가에게 가서 꼭 상담하고 치료를 받으시고요. 세 번째, 한강혈. 한강혈은 손등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부위에서 끝까지 가지 마시고 그 중간에 온폭 들어간 이 부분 있죠? 여기가 한강혈입니다. 이 한강혈은 경우의 기혈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정식 혈자리 리스트에는 없지만 후대에 걸쳐서 효과를 발견해서 모아놓은 혈자리들이 있는데 그걸 경우의 기혈이라고 한다고 해요. 경락에서 벗어나서 아주 기이한 혈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특히 목 부분, 이 어깨와 목 연결된 이 전체 부위에 영향과 자극을 주는 아주 좋은 혈자리라고 하네요. 특히 우리가 지압할이 경락혈을 한강혈이라고 하는데 목이 뻣뻣한 것을 한자로 한강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목에 담이 걸렸을 때 또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목에 담 결림 외에도 목 염좌, 목 디스크, 일자목, 승모근 통증, 어깨 결림 등의 증상이 있을 때도 이 한강혈을 누르면서 살살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조금씩 완화되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억지로 내 손과 힘으로 막 당겨버리거나 그러면 근육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정말 찢어지거나. 혈자리를 이용해서 우리 이 목의 담을 어느 정도 풀었으면 이번에는 바깥 쪽이 큰 근육을 푸는 근육 이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흉쇄 요돌근 이완을 먼저 해볼게요. 흉쇄 요돌근을 찾으려면 일단 고개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구부려 주세요. 저는 바로 여기가 보여서 이렇게 잡을 수 있지만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내 고개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살짝만 구부려 주시면 여기 확 튀어나오죠? 그럼 이 위에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잡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한 번 더 여기 또 딱딱한 부위 있죠? 여기를 또 한 번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우리가 이 목에 담이 결리는 원인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 첫 번째가 이 목에 담은 근육이 여기가 많이 짧아지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몸이 얘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근육을 과도하게 딱 조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자, 1번. 그러면 일단 상부 승모근부터 풀어줄게요.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근육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반대쪽 어깨에다가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요. 자, 어깨를 으쓱으쓱 한번 해보세요. 으쓱으쓱. 으쓱으쓱 하면 뭔가 되게 큰 근육이 이렇게 움찔움찔한 게 만져질 거예요. 이게 바로 승모근인데요. 갈고리 손가락으로 해서 꽉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서 얘에다 걸어주고 하나를 여기다 걸어주고 이렇게 해서 꽉 눌러줍니다. 얘도 아까 그 흉쇄 요돌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상부 승모근도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우리 등에서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도 있고 승모근은 상중 하부로 나누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다 보면 빠져요. 이렇게 쓱 스르르. 그게 아니고 꽉 조인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스트레칭을 해주실 때 목의 방향을 내가 이렇게도 해서 늘렸다가 이렇게 해서 늘렸다가 아니면 앞으로 해서 늘렸다가 뒤로 해서 늘려도 되고 이 목의 각도를 내가 시원한 방향마다 좀 조절을 해주세요. 그래서 누른 상태로 천천히 호흡을 같이 하면서 근육의 이완을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갈고리 손을 해서 엄지는 여기 받치고 그 다음에 승모근 으쓱으쓱 해서 찾고 꽉 잡아당기듯이 눌러주는데 꼬집는 거 아니고 쭈물쭈물 하는 거 아니고 눌러만 줘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센 다음에 고개를 오른쪽으로도 갔다가 왼쪽으로도 갔다가 근데 이게 내 손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이 더 세서 금방 풀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시 이렇게 꽉 잡아줘야 됩니다. 고개를 앞, 뒤, 양옆 45도 각도로도 움직여주시면 잘 풀릴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왜 그 경혈 자극할 때 고개 왔다 갔다 방향 바꿔준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견갑거근. 이 견갑거근은 상부 승모에 이어서 여기 이 목 앞쪽에서 눌러줄 건데요. 왜 보통 우리가 어깨 축지 이럴 때 이 목이랑 연결되는 부위 여기 딱 이 근육이 이렇게 꼬여져서 나가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다가 딱 손을 2, 3, 4번 손가락을 대고 누를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여기 꿈틀꿈틀 딱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견갑거근은 우리가 이렇게 어깨를 들어 올리는 근육이기도 하지만 평소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 또 이 목의 하중을 지지해주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요. 내 손가락으로 어깨 축지하고 목 사이에 공간이 여기 있죠. 저는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만 해도 여기 보이죠? 들기만 해도 육안으로도 보여요. 저는 여기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안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찾아서 으쓱으쓱 해보세요. 그럼 여기 딱 잡히는 게 있어요. 속에. 얘를 눌러놓고 스트레칭을 해주는데 고개를 아래 위로 그다음에 좌우로 45도 각도로 이런 식으로 각 8번씩 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시원하세요.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목 부위를 이완하거나 운동을 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이 목에는 뇌로 가기도 하고 뇌에서 온몸으로 가는 많은 신경과 혈관들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을 이완하거나 목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꼭 전문가에게 상의를 하시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지병 있으신 분들은 꼭 담당 의사와 의논을 먼저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통증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되면 바로 다음 동작으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당장 멈추시는 게 가장 좋고요. 내가 특히 목의 근육을 이완할 때는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진다거나 느려진다거나 이 박동에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늘 목에 담이 왔을 때, 결릴 때, 뭐 목 디스크, 기타 등등 이 목에 관한 통증에 대한 혈자리와 그 마사지, 스트레칭까지 함께 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부탁드리고 공유해서 친구들과도 같이 나눠보시고 건강한 생활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십견이죠. 손가락, 그 다음에 손목, 그 다음에 팔꿈치, 그리고 어깨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소근육 단위의 운동부터 시작해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제일 좋잖아요. 뭔가 어딜 가야 되면 운동이 하기 싫어지죠. 그래서 책상에서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을 할게요. 아무거나 하나 들어주세요. 근데 양쪽에 무게가 좀 같으면 제일 좋겠죠. 위아래로 위아래로 움직여 줄게요. 위아래로 위아래로 하는데 손목만 까딱까딱 한다는 느낌으로, 네, 손가락은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은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얘네가 잡고 있는 힘이 손가락이 이제 점점 뒤로 가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손목이 움직인다고 해도 손가락의 그 힘과 악력이 좀 필요한 단계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각 10번씩 해주시면 좋고 더 이상 해주실 수 있으면 좋아요. 세트 수는 상관이 없고 균일하게 5손가락 다 모두 숫자만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손가락으로 잡고 돌려주세요.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안쪽으로. 손목만 사용하는 겁니다. 어깨 돌리지 않고 팔뚝도 돌리지 않을게요. 돌려주세요. 벌써 시큰시큰하죠. 왜냐면 우리처럼 마우스 많이 사용하시고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이미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겨 있기 때문에 저만 해도 지금 여기가 되면 다 땡겨요. 이거 조금 했는데. 그래서 고루고루 겸사겸사 다 도움이 되는 운동들입니다. 쉬우면서도.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랑 엄지랑 짚고 다시 위아래 각 방향 좌우 상하 다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벌써 느낌이 오죠? 그 다음에 얘도 안쪽으로 돌려주고, 이게 은근히 손가락이 뒤로 갈수록 힘이 점점 빠진답니다. 아우, 팔 시려. 자, 그 다음에 안쪽으로. 안쪽은 우리가 안쪽 근육을 보통 잘 안 쓰고 다 바깥쪽 근육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손가락. 힘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내려놓고 다시 짚고 올라오셔야 돼요. 자, 위아래. 이미 오른쪽은 이제 느낌이 옵니다. 뻑뻑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바깥쪽. 바깥쪽도 손목만 쓸 거예요. 팔꿈치 쓰지 않고 있어요. 손목만 바깥쪽으로.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 갑니다. 위아래. 저는 이미 오른손은 마우스를 하도 많이 쓰고 터널 증후군이 와서 그런지 이미 뻣뻣해졌어요. 지금 이미 뻣뻣해서 손목에 힘만 써야 되는데 벌써 팔꿈치가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꽉 고정해 주시고 손목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돌리고 이때도 손목만. 근데 이쯤 되면 힘이 빠지셔서 다 팔꿈치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자, 손목만 또 안쪽 바깥쪽으로. 됐다. 자, 이번에는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사용해 줄게요. 아까는 이렇게 돌렸죠? 이제는 얘가 돌릴 거예요. 얘가. 팔꿈치 전체가. 위아래도 얘가.
위아래, 위아래도 얘가 가고 돌리는 것도 얘가 할 겁니다. 아, 나 뭔데 이거 왜 이렇게 시원하지? 자, 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부터 시작. 팔꿈치가 움직이는 거예요. 손목 아니고. 보이시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안쪽에서 바깥쪽. 팔꿈치가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또 팔꿈치가. 어깨는 아니고 팔꿈치가. 근데 하다 보면 어깨가 막 같이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첫 번째. 위아래. 안쪽, 바깥쪽에서 안쪽. 저는 촬영하니까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횟수 맞춰서 하셔야 돼요. 위에서 아래 팔꿈치가 움직여줍니다. 팔꿈치. 벌써 시큰거려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안쪽. 손목이 아니고 팔꿈치가 돌아줘야 돼요. 안쪽에서 바깥쪽. 바깥에서 안쪽. 여기도 안쪽에서 바깥쪽. 이렇게 진행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 곳은 이제 팔꿈치가 아니고 어깨가 돌릴 거예요.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얘가 돌릴 거예요. 자, 들었다 놨다도 어깨가 같이 어깨 운동하듯이. 자, 그 다음에 안쪽 바깥쪽. 얘도 어깨가 돌려야 돼요. 어깨가 이렇게. 어깨가 크게 돌죠? 아, 아파. 손가락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다 아프네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안쪽. 그렇게 해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손가락을. 이게 은근히 되게 힘드네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깨로 돌려주세요. 집에서 요즘 더워서도 이렇게 입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혼자 운동하실 때는 이렇게 내가 지금 근육을 잘 쓰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짧은 옷 입고 내가 잘 움직이고 있는지 봐가면서 운동해주세요. 저처럼 여기가 어깨가 좀 굽어 있는 사람들은 얘네가 하다 보면 이제 또 승모로 막 힘이 가거든요. 이미 여기가 다 딱딱해져 있는 상태라. 그래서 계속 풀어주면서 하셔야 돼요. 풀어주면서. 안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힘들어서 다시 승모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깨가 안으로 말리니까 풀어주시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어깨까지 다 돌리고 그랬으면 다음에 큰 동작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저와 얼굴 혈자리 마사지 함께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를 딱딱 부딪혀 볼게요. 이렇게 어금니를 부딪혀서 잘근잘근 씹어보는 거예요. 먹을 거 이렇게 먹는다는 식으로. 그러면 이 활동이 뇌에 자극을 줘서 이 입속에 침을 분비를 시키죠. 그러면서 이 침이 고이게 되면 이거를 한 두세 번에 나눠서 삼켜주면 돼요. 옛날에 동의보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제 뭐 왕이나 귀족들은 돈이 많고 언제든지 치료가 가능했지만 이 백성들은 의원한테 갈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의보감에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예방의학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래서 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몸을 건강하게 기를 보호해주고 혈액 순환을 시켜주고 근육을 단련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되게 많이 저술이 돼 있더라고요. 동의보감 꼭 한번 다들 읽어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어두울 때 이를 딱딱 부딪혀서 그런 것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순환에도 좋고 온몸의 기관들을 깨워내는 거. 그다음 이번에는 혓바닥 돌리기 할게요. 혀는 신장과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혀를 입천장에 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침이 많이 고이죠? 그걸 또 이제 몇 차례 남겨서 삼켜보시면 얘네들이 그 어떤 영양제보다 몸에 보식 같은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해요. 다시 손바닥을 비벼서 얼굴에 열을 전달해 줄 건데 얼굴 전체에 다 가져다 대고 따뜻한 기운을 전달을 해주세요.
우리 얼굴의 이 면은 비장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얼굴 자체 혈액순환을 더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측두근이라는 이 옆에 머리 근육을 마사지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손끝이나 이렇게 주먹을 줘서 요 면, 여기로 살살살 이렇게 앞뒤로. 여기도 어쨌든 혈 자리고 또 여기 그 뭐죠? 림프가 지나가는 자리인 만큼 살살살 해주셔야 돼요. 뭐든지 세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벌써 시원하죠. 그렇게 1분 정도 진행하신 후에 또 이제 우리 몸에 피로가 이 부분에 많이 쌓이게 되잖아요. 왜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목 딱딱해지고 이게 다 여기를 이제 풀어줘야지 피로감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면 온 얼굴에 혈액순환도 같이 좋아지고 두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라서도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교근. 교근 여기 우리 그 턱버톡스 먹는 요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를 악물었을 때 튀어나오는 요 부분을 마사지를 해주세요. 근데 본인 상태에 맞게끔 이렇게 그냥 꾹꾹 누르면서 앞뒤로 문지르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 그 다음에는 엄지를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광대 아래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옆에서 보면 10번만 해보세요. 5, 6, 7, 8, 9, 10.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이 하관 부분은 턱 관절의 균형을 맞춰서 얼굴의 이 대칭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 얼굴 전체에 나가는 신경들이 여기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악 수술이 굉장히 목숨 건 위험한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부작용도 굉장히 크고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그 모든 우리 경락이 다 나오는 곳이어서 혈액 순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축두근 여기 교근, 그다음에 하관 여기를 마사지를 평상시에도 잘 해주시면 혈액 순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머리 이번에 손가락에서 이렇게 힘을 뺀 상태로서 머리 톡톡톡 곳곳을 다 털어주실게요. 특히 머리 위쪽에 백회라고 하는 예전에 100백자가 제일 큰 100이라 하는 숫자가 제일 큰 단위였잖아요. 그래서 머리 끝에 온몸의 경락들이 다 모이는 자리가 있다 해서 백회라고 한대요. 양손을 비벼서 열을 내서 톡톡톡 또 두들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는 양손을 다시 비벼서 빗질을 할게요. 머리 뒤 앞에서 뒤로 옆에서 뒤로 위에서 뒤로. 자, 이렇게 하면 머리가 좀 헝클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는 것이 좋으시고 아니면 이제 뒤에 퇴근 후에 집에 들어오셔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아우 시원해. 자, 끝까지 그 머리에 이거 하면 여러분 그 소름 돋는다 그러죠. 닭살 돋는 느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시원해요. 저도 지금 촬영차 지금 2-3번째 하고 있는데 오 시원하네요. 다음에는 엄지손가락을 머리 뒤통수에 대고 이 머리 뒤에 여기다가 놓은 다음에 이렇게 딱딱한 부분 여기 푹 들어가는 데 중에서 딱딱한 데 있죠. 그래서 풍부, 완골, 천주 이런 부분 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정말 모르겠다 이런 그냥 아픈데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꽉꽉 하지 마시고 왜 우리 한의원 가면 기본 수기 받는 자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움푹푹 파인 부분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검지손가락이랑 얘네들을 손으로 펴서 이렇게 마사지. 이거 약간 그 부항 뜨는 것처럼 부항 이렇게 해서 공기를 이렇게 쫙 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무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항 뜨는 것처럼.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비로소 이제 목과 얼굴, 머리 모든 근육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혈액이 아까는 얼굴만 핑크빛이었는데 지금 이제 목까지 타고 내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저만 보이나? 보이실 거예요 아마. 진짜로 화면에서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시원하다. 그 다음엔 목, 어깨 풀어줄 건데요. 이 중지 있죠. 얘를 목덜미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차례대로 해주신 다음에 중지가 이 뒤에 가게끔 목덜미에 꽉 우리 승모근 있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 딱 지압점에 이렇게 눌러서 지압을 해주신 상태에서 내 목을 끝에서 끝으로 왔다 갔다 10번씩 해주실게요. 그 와중에도 내 팔에 힘은 안 들어가 있어도 되는데 내 중지 있죠. 누르고 있는 중지 여기에는 힘이 계속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왜냐면 여기를 지금 근육을 늘려놓고 근육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목을 양옆으로 지금 늘려주는 거거든요.
멀리가. 반대로 얘도 마찬가지. 잡아놓고 끝에서 끝으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셋, 넷, 시원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되셨죠? 자, 이제 목에서 내려온 이제 목과 이 어깨 부분도 핑크빛이 됐어요. 오,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열기가 지금 여기까지 쇄골 있는 부분까지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는 흉쇄 유돌근 양쪽 부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근데 사실 흉쇄 유돌근은 답이 없어요. 애초에 이게 굳어지기 전에 바로바로 풀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안 풀어줘가지고, 얘를 살살살, 그냥, 흉쇄 유돌근은 여기도 되게 민감하고, 여기는 목과 뼈와 모든 신경이 다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건들면 큰일 나요. 그냥 아픈 거 좀, 내 손가락에 온기만 좀, 손가락과 손바닥에 온기만 좀 전달한다 정도의 느낌으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네. 내가 못 풀겠다. 왜냐면 이 근육의 모양이라던가 이런 걸 모르시는 경우에는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신경이 같이 지나가는 되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살살살 풀어주세요. 벌써 목 전체, 아까랑 다르게 이제 목 전체도 다 핑크빛이 됐죠? 그만큼 이제 혈액순환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어떤 뷰티 디바이스보다. 물론 이제 큰 시술은 기계가 더 좋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온도도 보충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은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정리를 할게요. 호흡을, 이게 각 운동마다 뭐 피트니스라던가 웨이트라던가 요가, 필라테스 다 호흡법이 달라요. 심지어 이제 막 성악의 호흡법도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각각의 호흡법을 다 따로따로 배워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꺼냈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호흡법은 이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이 숨을 들이마실 때 아랫배부터 채워서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아랫배가 불룩해지는 느낌으로. 근데 이게 불룩해지는 게 배를 앞으로 인위적으로 내보내서 불룩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바깥에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배의 기운을 다 넣어주는 거죠. 꾹꾹꾹 배의 기운을 넣어서 채워준 다음에 발끝에부터 머리끝까지 얘네가 기운이 다 퍼진 거를 다 이렇게 풍선 불듯이 몸에 다 이렇게 호흡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뱉으면서 풍선 짜부러 들듯이 내 몸의 모든 숨을 다 밖으로 빼준다고 생각하면서 쭉 빼주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호흡법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기로 이제 캄다운 되면서 벌써 저 처음에 이거 비포부터 샷을 찍어야겠네. 벌써 아까 처음이랑 다르게 머리에서부터 여기 쇄골 있는 라인까지 색상이 달라졌죠. 자, 이렇게 좋은 방법. 이 20, 30대는 웬만하면 시술로도 커버가 돼요, 미모가. 그런데 이제 40대 넘어가고 50대 넘어가고 이러면 그때는 성형 미용 시술로 얼굴이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내가 이제 살아온 세월의 근육이라던가 아니면 나의 기혈, 아까 말씀드린 이 자리도 기혈이 뭉치면 사람이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러면 물론 뼈대의 차이는 있지만 얘네가 순환이 잘 되고 이러면 V라인으로 샤프하게 갈 수 있는 걸 여기가 뭉치면 사람들 왜 여기가 되게 뭉툭하게 한 줌 잡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다 자기의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내지는 화가 다 어딘가에 신체에 분출이 되지 않으면 신체 어딘가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울분이라든지. 네. 그게 나이가 먹으면서 이게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가 되면 내가 아무리 돈을 싸들고 성형외과를 가고 뭐 시술을 받고 이래도 속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길 자체가 울퉁불퉁 닦아놓은 것도 아니고 완전 돌밭길이고 막 바위 있고 막 이런 데다가 아무리 내가 시멘트를 발라서 엎어서 바른들 얘네가 균이라고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안 깔리잖아요. 길이 울퉁불퉁해지잖아요. 그럼 속공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깔아야 길도 이렇게 판판하고 완만하고 예쁘게 딱 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 피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또 중요한 거는 뭐 마사지도 마사지지만 화를 내지 마시고, 화를 내는 내 감정을 마주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그 기를 내면 내 몸이 망가져요. 네. 왜냐면 내 몸에 이게 화를 낸다는 건 사람이 내 몸의 기운을 갖다 끌어다가 밖으로 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저처럼 운동에다가 푸신다던가 뭔가 다른 방법으로 화를 분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내 몸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고요. 또 얼굴도 마찬가지. 이게
피부과 시술로는 커버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다. 그 적정선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40 이하, 40 이상은 이미 내 생활 패턴이라던가 이게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이 모든 내가 나의 컨트롤에 실패한 모든 부분들이 다 얼굴과 이제 체형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를 해도 시술을 갖다가 발라도 안 예쁜 거예요. 물론 겉에 모양은 좀 비슷할 수 있어도 아시죠? 왜? 나이 들어서 성형하면 더 이상하고 더 티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너뷰티도 되게 중요하게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목과 어깨가 분리가 되면서 여기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뭐 사슴 같은 목도 제니의 예쁜 직각 어깨, 호흡도 편안해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얼굴 소면 혈자리 마사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 하시면 작은 얼굴은 물론이거니와 얼굴과 목과 어깨 한 번에 싹 시원하게 풀리면서 모든 스트레스를 한 방에 짱 날려버릴 수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측두근 마사지를 시작할 건데요. 측두근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가 굉장히 아픈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고양이 손을 쥐었을 때 이 칼날 부분, 여기로 이렇게 마사지를 아래 위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 손가락, 여기 1, 2, 3, 4번, 2, 3, 4번 여기로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주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눌렀을 때 어딘가 좀 특정 지역 아픈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은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줄 건데요. 내 측두근에서 여기 움푹 파여서 들어간 이 부분 있죠?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꽉 눌러주세요. 이렇게 고정을 한 상태에서 입을 크게 벌려줄 건데요. 이거를 모두 10회씩 반복해 보겠습니다. 측두근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곳, 요 교근 부위인데요. 여기는 많은 혈액등과 또 신경, 림프절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주셔야 해요. 자, 손을 쫙 펴시면 여기 쿠션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교근을 앞뒤로 돌려줄 건데요. 앞으로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로 5번 돌려줄게요. 둘, 셋, 넷, 다섯. 작은 얼굴 갸름한 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과 어깨와 가슴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목 뒤 마사지를 해줄 겁니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펴시고요. 요거를 목 뒤에다가 움푹 파인 자리 있어요. 거기다가 꾹 눌러서 자리를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고개를 아래로 위로 10번씩 해줄 건데요. 손가락을 같이 돌리실 수 있으시면 돌리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흉쇄 유돌근을 마사지를 해서 풀어줄 건데요. 저는 흉쇄 유돌근이 굉장히 많이 뭉쳐있는 사람이라서 여기를 많이 마사지를 해줘요. 그럼에도 잘 풀리진 않는데 손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흉쇄 유돌근이 아직 발달이 안 되신 분들은 다행히 이렇게 조금 벌리셔도 되겠지만 저처럼 좀 많이 잡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책 한 권 두께로 벌려주세요. 이 손으로 이 흉쇄 유돌근을 잡아줄 건데요. 이렇게 밀었을 때 쫙 뒤로 가서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여기 걸리는 부분, 여기를 딱 눌러놓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얘네들은 여기 뒤에서 받쳐주면 돼요. 눌러놓고 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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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깠다. 굉장히 아프죠? 깠다. 이렇게 해서 총 10번을 할 거예요. 저 지금 5번 했죠? 6, 7, 8, 9, 굉장히 아픕니다. 10. 자, 이제 반대쪽 풀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10번 해줄 거예요. 5, 6, 7, 8. 너무 아프시면 힘을 좀 풀고 진행해주세요. 10. 벌써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에요. 흉쇄 유돌근은 이렇게 잡고 살살 마사지를 하면서 내려올게요. 이렇게 돼요.
저는 흉쇄 유돌근이 굉장히 두껍게 자리가 잡혀 있어서 한눈에 보이지만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밀고 올라갔을 때 딱 잡히는 그 부분에서부터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흉쇄 유돌근은 웬만해서 손에 이렇게 두껍게 안 잡히는 게 더 건강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반대쪽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살. 여기도 세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살살. 아까 그 경직된 걸 좀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견갑거근 스트레칭을 해줄 건데요. 내 손에 중지를 사용할 거예요. 중지를 이 목과 어깨가 만나는 요 자리 있죠? 조금 더 뒤로 가면 목 뒤에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를 꾹 눌러줄 거예요. 눌렀다가 했다가 한번 해보시고 자리가 어느 정도 잡혔다 싶으면 누른 상태에서 고개를 까딱까딱 해줄게요. 좌우 10번씩 해줍니다. 셋. 누른 상태로 진행해 주셔야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벌써 굉장히 목이 많이 시원하죠? 자, 요번에는 견정혈 포인트 마사지를 할 건데요. 내 손가락의 중지를 중심으로 2, 3, 4번을 써줄 겁니다. 저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죠? 이 목과 어깨가 만나는 요 부분에 가장 솟아오른 요 부분을 중지 2, 3, 4번을 사용해서 꾹 눌러줍니다. 아까는 고개를 양옆으로 움직였지만 요번에는 좌우로 회전을 시켜줄게요. 하나, 둘. 저는 영상을 촬영하느라 좀 빨리 보여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천천히 진행해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쪽도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꼭 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골혈 마사지를 해줄 건데요. 이 어깨랑 들어가다 보면 여기 속이 움푹 파이는 요 부분 있죠? 여기를 꼭 눌러주실 거예요. 여기가 좀 누르면 아프거든요. 근데 이렇게 꼭 눌러주실 거예요.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목을 쭉 타고 내려가다가 어깨와 만나는 이 부분에 여기 움푹 패인 이 부분 있죠? 여기를 이렇게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살살살 찾아서 아픈 부위를 찾아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늘렸다가 다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주면 돼요. 고개가 좀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0번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움푹 들어간 데를 중지로 싹 눌러주세요.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늘리면서 이 부분을 이완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써 엄청 시원한데요. 넷. 계속 누르고 계셔야 돼요. 다섯. 여섯. 고개를 억지로 늘린다는 느낌이 고개를 억지로 꺾는다는 느낌이 아니고 목이 늘어나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아홉, 열. 승모근 혈자리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 손으로 꼭 승모근
올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어깨를 올려줄 거예요. 하나, 둘, 앞으로, 넷, 다섯, 뒤로 5번. 하나, 둘. 이게 팔로 돌리는 게 아니고요. 어깨가 돌아가야 돼요. 어깨가 회전이 돼야 됩니다. 자, 앞으로 5, 됐으면 뒤로 5. 하다 보면 온몸에서 뚝뚝뚝 소리가 나죠. 셋, 넷. 어깨가 회전하는 거예요. 팔이 아니고. 5. 어우, 영상 찍으면서 엄청 시원해지고 있어요. 자, 반대로 승모근 다시 딱 잡고 하나, 둘, 셋. 영상이 두둑두둑 소리 찍힐지 모르겠는데 아, 부끄럽네요. 하나, 둘, 셋, 넷, 5. 우리 책상에서 업무 보는 현대인들이 거질적으로 갖고 있는 라운드 숄더병 있죠? 저도 있는데 이제 그걸 펴줄 겁니다. 뒤지개를 할 건데요. 손에 깍지를 딱 낀 상태에서 뒤에서 끼는 거죠. 그 상태로 쫙 펴주세요. 저는 지금 여기 걸려서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쭉 펴주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시원해져요. 저는 지금 반밖에 안 올라가는데도 굉장히 시원해지고 있어요. 45도 정도 각도에서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위로 올렸으면 이제는 아래로 내리는 견갑 하강 운동을 시켜줄 건데요. 깍지를 뒤로 이렇게 딱 핀 상태에서 쭉 내려주세요. 이때도 어깨를 과하게 이렇게 뒤트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어깨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날개 쪽지에다가 꽂아주는 느낌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10번 진행할게요. 6, 7, 8, 벌써 시원하죠? 9, 10. 자, 이번에는 깍지를 반대로 껴서 내 어깨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뽑아주면 됩니다. 시원해지죠? 얘도 10번. 우와. 그리고 깍지를 반대로 돌려서도 펴주세요. 영상 찍으면서 오랜만에 스트레칭 하는데 진짜 시원하네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작은 얼굴뿐만 아니라 어깨 라인도 정말 예뻐집니다. 여러분 다들 제니의 직각 어깨 좋아하시죠? 할 수 있어요. 6, 7, 8. 쭉 뽑아서 앞으로 10. 쭉 뽑아주세요. 이런 동작을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해주시다 보면 내 얼굴은 물론이거니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과 어깨가 분리가 되면서 여기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뭐 사슴 같은 목도와 제니의 예쁜 직각 어깨, 호흡도 굉장히 편안해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얼굴 소면 혈자리 마사지 오늘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